반면 지금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해서 헌법재판소를 압박 중입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늘 안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도대체 이렇게나 시간을 끌어야 할 일인지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지 매우 의문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늘어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고통과 불안 종식에 단호하지 못한다면 무슨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헌재가 즉각 선고 기일을 지정하여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연장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신 그대로 민주당 지도부의 헌재 압박 수위도 점점 높아져서 아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관들 지금 퇴근이 웬 말인가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근데 저 부분은 사실 민주당에서 자초한 측면이 크죠. 탄핵 남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남발을 했으면 재판관들이 할 일이 많아진 것이고 그 할 일을 다 하느라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할 일을 하지 못했다고 본인들이 그 할 일을 많이 만들어 놓고 나서 대통령 탄핵 선고를 왜 이렇게 늦게 내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게 맞나요? 이전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탄핵 관련된 게 많아요. 13개 그 사건의 탄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민주당이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그다음에 헌재를 압박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헌재에게 당근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같은 경우에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잖아요. 지금 만약에 임명한다 하더라도 대통령 사건에는 심야 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말은 뭐냐면 헌재가 원하는 당근을 하나 주는 것이죠. 따라서 당근도 주고 어떤 최기상 의원처럼 저렇게 본인들이 잘못해놓고 잘못 떠넘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다 이재명 대표의 26일 날 선고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본인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가 흘러나오지 않는 입장에서 이것을 본인들이 판단해서 어떻게 날지를 예견하고 빨리 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그 선고 기일과 관련된 본인들의 정당 이해관계에 따라서 헌재를 압박하거나 당근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퇴근이 웬 말인가 했는데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지적처럼 헌법재판소가 오롯이 대통령 탄핵 심리에만 집중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도 처음이자 마지막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 기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실에서 보내겠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활비나 그건 제가 나중에 질문 드릴게요. 나중에 이런 그 관련된 자료를 다 받았다고 확인될 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가서 설명까지 다 해드렸습니다. 제가 피청구인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따로 제출한 자료가 있는지. 오늘 안에 임명하라 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 압박했지만 또 헌재도 왜 이렇게 시간 끄냐라고 있고 지금 퇴근이 웬 말인가 밤을 새워 토론하더라도 즉시 결론 내야 된다. 제가 전에 듣기로도 헌법재판관들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평의 준비하고 한다는데 김진욱 대변인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이 지적했듯이 이런 줄탄핵의 대가를 민주당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이 헌법재판관들께서 요즘에 불철주야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 노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또 그 노고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법재판관들께서 민주당이 제기해 놓은 탄핵안들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늦춰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와 관련해서 해오셨던 말씀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탄핵안 심리보다 최우선으로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보여왔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이 지금까지도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입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 과정들 속에서 다른 지금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에서 선입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부터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심리를 병행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었겠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변론과
또 평의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 그 탄핵 심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그 평이나 평결을 유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예. 큰 부담으로 작용됐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관들께서 노고에 하고 있는 건 충분히 이해되지만 지금 이 헌법재판소만을 바라보고 있는 예. 국민들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힘을 좀 내주셔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 힘내고 계실 텐데 퇴근도 하지 말라니까. 참. 이 부분이에요. 저 장현주 변호사님 저하고 화면을 같이 보실게요. 일단 이렇게 되면 벌써 저녁 6시를 다 돼가니까 금요일 선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제도 분명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 첫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길이 있었어요. 그럼 한덕수 총리 건은 어떻게 되냐? 이것 또한 변수가 될 테고 일단 이렇게 되니까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날. 이거는 불변이에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못 박혀 있는 3월 26일. 그리고 만약에 미뤄지면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로 되면 28일이 이렇게 않냐. 근데 제가 장현주 변호사님, 민주당 분들,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윤 대통령 선파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후 무죄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을 타면 뭔가 이 대표의 대통령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는데 파면이 될지 말지도 모르겠고 제가 유주무죄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선후 관계가 바뀌면 뭔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곤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곤혹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당내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번 주 금요일에 선고가 난다, 그러니까 탄핵 선고가 난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도 다음 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봤자 5일 차이인 것이고 만약에 헌재 선고가 다음 주를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뭐 항소심 선고가 나고 뭐 며칠 후거나 뭐 며칠 전이거나 이럴 예. 겁니다. 사실상 그 결과, 선고 결과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시기적으로 며칠 차이가 나는 것 이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에게도 뭐 큰 여론적으로도 뭐 반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예. 결국 탄핵 선고의 어떤 결과가 중요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관련해서 유무죄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국민들께서는 다 각각 별개로 지금도 판단하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만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자체를 자꾸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지금 현재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고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와 아무리 연결한다고 해도 그 사실 자체가 국민들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전상범 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계속 대통령 관련 탄핵 선고가 늦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문영배 대행,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4월 18일. 그럼 분명히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이 나야 될 텐데 계속 의견 조정이 안 되고 뭐 여당에서는 3월 말도 쉽지 않고 4월 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 이거 도대체 판을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늦어진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은 이제 추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결정문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 어차피 마지막에 인용 결정문이 작성이 되고 예. 기각 결정문이 작성이 되고 각하 결정문이 작성이 돼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 고르는 상황인데 그게 일부 쟁점에 있어서 아직 통일이 안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퇴임 전에는 어차피 투표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못마땅한 부분에 결정문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부분에선 투표를 진행해서 선고를 할 것으로 생각이 근데 되고 4월 있습니다. 18일을 넘길 수는 없는 거네요. 어쨌든 넘기지 않을 겁니다. 예. 지난번에도 2017년도에도 그 당시에 이제 권한대행께서 이정미 권한대행이었죠. 퇴임하기 직전에 예. 선고를 하고 마쳤기 때문에 이 사건도 그 퇴임 전에 마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날은.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번 주도 건너갔고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글쎄요. 다음 주가 정말 정치권의 정말 진짜 운명의 한 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